오늘 그러면 다룰 고전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이야기는 상사뱀 전설입니다. 상사뱀? 예. 상사병의 그 상사? 상사병의 상사. 이거는 우리나라에 진짜 많습니다. 상사병에 걸리면 뱀이 된다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죠. 상사병에 걸리면 우리 조상들은 다 뱀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원혼이 되어서 뱀이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가 쭉 정리를 해서 남성형 2편, 여성형 2편. 아니 패턴화 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제가 하나씩 뽑아왔습니다. 상사병 이야기. 예, 결국 상사병인데 다 뱀하고 관련이 있어요. 상사병으로 죽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죠. 그게 아니라 뱀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형별로 그러면은. 예, 유형별로. 남성형 타입원. 예, 타입원. 첫 번째. 요거는 한국구비문학대계라는 우리나라 옛날 얘기 다 모아놓은 곳에 있는 상사바위 전설 이러는데 제목은 그냥 나중에 붙이는 거니까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사또 따님이 있었어요. 예뻤겠지. 당연히 사또 따님은 예쁩니다. 우리가 아니 사또 따님은 예뻐요.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가 짧을 때 백설공주가 예쁘고 사또 딸이나 무슨 권력자의 딸이 예쁜 거로 나오면 미화시켜서 예쁘다라는 도식적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가 딸릴 때. 근데 이제 보니까 조선시대에 사또 딸은 세수도 하고요. 머리도 단장하고요. 분도 바릅니다. 꾸밀 수 있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예쁜 태생을 타고났어도 가꿀 시간도 없고 가꾸면 주변에서 헐뜯어요. 저게 무슨 바람이 나서 그러면서 이제 여성에 대한 억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또 딸은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지면 예뻐 보이는 것처럼 사또 딸이 그래서 예쁜 거예요. 여기에는 본 모습이 예쁘다와 함께 두 번째 가까이 가고 싶은 어떤 매혹적인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서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쁜 겁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사또 딸 하면 당연히 예쁘지. 당연히 예쁜 거죠. 안 예쁠 수가 없어요. 극히 힘들다. 극히 힘들죠. 사또 딸은 안 예쁘기 극히 힘들다. 극히 힘들죠. 사또 따님이 하는 순간 무조건 예쁠 거라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또 따님이 예뻤어요. 근데 그 고을에 총각이 한 명 있었어요. 그 고을에 총각 그러면 양반일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는 격차가 나잖아요. 격차가 커요. 엄청 크죠. 보고서 사모하는 마음이 푹 생겨가지고 얘가 상사병이 걸린 거야. 지 혼자. 그냥 지 혼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속을 끓이고 하다가 폴린 러브 언론. 네, 그렇죠. 완전히 훅 빠져서 막 그 마음속에 어쩔 줄 모르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혼자? 네, 다른 스토리가 없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냥? 너무 허무하게? 너무 죽었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냥 좋아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상사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뱀이 된 거야? 그런데 죽고 나서 얘가 구렁이가 된 거야. 구렁이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밤마다 그 사또 딸의 꿈에 나이트메어네.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구렁이잖아요. 조이는 힘이 센 겁니다. 실제 황소도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구렁이가요. 제 팔뚝만한 구렁이가 실제 그럽니다. 구렁이가 꿈에 나타나서 이 사또 딸을 아래서부터 위까지 칭칭 감아요. 꿈에 꽉 칭칭 감으니까 밤새도록 시달리죠. 너무 힘들어 사또 딸이. 너무 힘들죠. 칭칭 감았다는 것은 옛날 얘기 설하니까 설명은 별로 없지만 이 얘기는 매우 센슈얼한 거고 밤새도록 시름시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앓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또가 결국 왜 그런지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꿈에 나타난 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떡해. 그러니까 온갖 용하다는 약을 갖다 막 먹었어요. 안 나. 온갖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무당들 용하다는 애들을 다 불러서 푸닥거리고 저를 엄청나게 해도 안 돼. 떼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고을에 맷돌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맷돌바위잖아요. 맷돌은요 아래쪽과 위쪽이 있어가지고 탁 꽂아서 빙빙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맷돌은 늘 성적 이미지입니다. 소설에서도 남녀가 만나서 맷돌을 돌렸다. 이거 100%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맷돌바위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맷돌을 돌렸다. 맷돌 돌렸다 그거예요. 예. 설명 안 했다. 옛날에는 표현이 남녀가 만나서 맷돌을 돌렸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내가 더 설명하면 되나? 맷돌을 돌렸다. 알겠어요. 맷돌 돌렸다는. 그 고스트 있죠. 그 패트릭 스웨이지 나왔던 거. 턴테이블 이렇게 돌리면서 왜 항아리 막 같이 굴 때 뒤에 그거 말고. 그렇지. 그런 거 총술 말고. 알지. 맷돌은 자 인터넷 찾아보세요. 구조를. 됐어. 둘이 같이 손잡고 맷돌을 같이 돌려 쓰려니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야. 맷돌의 구조를 찾아보시면은. 그렇지. 오케이. 왜 맷돌바위가 마지막 방법이냐? 거기서 구순했잖아. 성적인 의미로서 총각의 원혼을 티내려고 사또 딸을 거기에 앉혀놓고 구출 막 한 거예요. 이 정도 정성을 보일 그럼 테니 끝내야지. 이제 좀 떨어져 그래도 나가라. 원하는 거 해줬잖아. 그렇게 딱 했는데 그래도 효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죽어서 스토킹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거 스토킹 얘기입니다. 황진이가 양반집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 기녀가 되었느냐 했을 때 황진이를 보고 상사병 걸린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녀를 메고 나가는데 황진이네 집 앞에서 멈춰서서 안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막 할 수 없이 황진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속옷을 벗어서 줬어요. 제너러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상녀 위에다가 그 속옷을 딱 갖다가 엎어줬더니 원혼이 풀려서 갔다. 원혼이 참 심플하네. 심플하죠? 황진이가 속옷을 딱 던지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해서 풀렸어. 하고 가. 완벽하게 풀려서 가서 장례를 지르고 나서 황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비록 상징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으나 양반 여자로서 어떻게 내가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겠냐. 딴 남자하고. 그러니 이렇게 된 거 나는 기녀가 되겠다 해서 기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황진이 전설. 황진이가 상사병 남자라서 속옷을 그 상여에 던지고. 그렇죠. 그 남자의 원혼은 풀리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속옷까지 귀신에게 바쳤는데. 그럼 나는 이제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풀렸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맷돌바위 위에서 직접적이잖아. 더 직접적이잖아요. 맷돌 뭐가 더 필요해? 맷돌이 그렇지. 있는데. 사또딸이 어떤 복장과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냐도 중요한데 상상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 얘기를 못 살려본다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마을 사람은 못 오게 하겠죠. 왜냐면 첫날 밤 신방 같은 곳이니까. 귀신의 혼을 달래주려고 사또의 딸이 위로가 되라고 그렇지. 이렇게 왔어. 국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구렁이가 안 가? 안 끝낸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처녀가 맷돌바위 밑으로 투신하여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설화의 끝은? 예, 설의 끝은. 오, 무시무시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를 맷돌바위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상사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성형, 그러니까 죽어서 뱀이 되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제가 구분한 겁니다. 남성형은 좀 범죄적으로 끝나네. 네, 그렇죠. 남자는 지 혼자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지 혼자 죽었는데 그렇죠. 스토킹하던 여성이 아무리 구슬해도 안 풀어줘가지고 결국 여성도 죽고 말았다. 그렇죠. 진짜 해도 너무한 거죠. 할 거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사또 딸인데. 이거는 이제 남자 스토커들은 범죄로 귀결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럼 남성형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제가 의도적으로 고른 게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막 전설 이야기 해줬던 얘기를 모은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형태는 용제총화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문으로 적어놓은, 다시 말하면 양반들이 모아놓은 옛날 이야기 같은 거예요. 아까 거는 민중들의 이야기 같은 거였다면 이건 양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용제, 성현이라는 사람인데 외조부가 안종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신들과 싸우고 귀신 쫓아내고 신통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외조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은 거야. 얘가 어릴 때. 외조부는 고려 말대 사람입니다. 내 외조부이신 안종약 공께서 임천 군수를 지내실 때, 이건 양반 거니까 구체적인 팩트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보광사에 암흑의 승려가 있었다. 안종약이라는 분이 고려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려 말은 엄청나게 불교가 바로 할 때입니다. 스님들의 위세가 장난 아닐 때예요. 암흑의 승려가 일찍이 시골에 있는 여자 한 명을 몰래 아내로 삼아놓고 내왕을 하였다. 승려인데 이제 부인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그 승려가 죽었는데. 승려가 죽었어. 또. 네, 승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인만 남았어. 네, 죽어서 뱀으로 변해. 그냥 죽은 다음 뱀이 됐어요. 상사병도 아닌데. 죽어서 뱀으로 변해 아내의 방에 들어왔다.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려가 죽었는데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뱀으로 환생을 한 거네. 진짜 뱀이 되어서 아내의 방에 들어왔다. 낮에는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다가 밤이 되면 아내의 품에 들어가 아내의 허리를 칭칭 감고. 환생해서. 그렇죠. 환생해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부인을 지금 독점하는 거야. 그렇죠. 계속해서. 어디 못 가게. 아내의 허리를 칭칭 감고 머리는 가슴에 기대었는데, 이게 부렁이를 생각하시고 그게 여자 가슴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발 징그럽다. 용재총화에 있는 얘기 내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머리는 가슴에 기대었는데 꼬리에 음경처럼 생긴 혹이 있어서 그 곡진한 정은 예전과 같았다. 나 설명 안 함.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 아니, 승려가 살아생전에 몰래 부인을 두고 있었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그렇죠. 뱀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이 부인이 제거할까봐. 그렇지. 밤마다 나타나서. 그렇지. 부인을 칭칭 감아가지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성적으로 농락하고 있었다. 그렇죠. 지금 총수가 아주 중요한 말을 정확히 하셨어요. 딴 사람들은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할까봐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지만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와 굉장히 달랐어요. 당연히 제가가 자연스러웠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놈이 집착이 되어서 승려일 때도 그랬죠. 몰래 부인을 둘 정도였는데. 그렇죠. 죽어서도 내 여자는 안 돼 절대. 그렇죠. 죽어서도 뱀이 그렇죠. 돼가지고 보초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보초만 쓰는 게 아니라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놈의 자식이. 목을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외조부이신 안종약 공께서, 그분이 사또니까 여자에게 뱀이 든 항아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 사연을 듣고 이 항아리를 가지고 와라. 항아리를 딱 동원에 세워놓고 이 승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랬더니 이 뱀이 호불아에 피리 불면 나오듯이 쓱 나와서 이 우리 외조부 앙종약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이 말합니다. 아내가 그립다고 하여 뱀이 되다니 승려의 도가 과연 이런 것이냐? 하고 크게 호통을 치니까 이놈이 그 소리에 놀라서 쑥 하고 움츠러 들어갔어요. 그리고는